장편소설 쓰레기 위에 세운 성 제1장 설이 낀 새벽의 노예. 새해 첫날의 새벽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경기도 외곽 안개 속의 요새처럼 군림한 호와 전원주택단지 청운제의 육중한 대리석 벽은 달빛조차 튕겨낼 만큼 차가웠다. 새벽 4시 30분. 세상이 정적의 이불을 덮고 있을 때 청운제의 지하 주방에서는 서윤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유리파편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싱크대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임신 9개월. 태아의 무게는 서윤의 척추를 끊어낼 듯 짓눌렀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쥐은 식칼은 쉴 새 없이 도마를 두드렸다. 규칙적인 탁, 탁, 탁 소리는 마치 그녀의 수명을 깎아먹는 초침 소리 같았다. 아직도 나무리다 안 끝났니? 솜씨가 형편없으면 손이라도 빨라야지.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거야?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데 정성이 부족해서야 되겠어.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던 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오 여사에게 며느리란 가문의 위상을 빛낼 박제된 인형 그 이상도 야도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신년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친척 100명이 넘는 손님을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고약한 전통을 고집했다. 그 직접이라는 단어 속에는 서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생략되어 있었다. 어머니, 배가 자꾸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요. 잠시만 앉았다가 하면 안 될까요? 아이가 발길질을 심하게 해서 마침표. 서윤의 애처로운 호소에 오 여사는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칭강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집안의 고요를 살해했다. 내 아들 진우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내 친정아버지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나 하시는 노인네라지만 우리 집안은 격식이라는 게 있다고. 100명분 음식 내가 직접 정성을 들여야 우리 진욱이가 사는 거야. 어디서 감히 만상 유세를 떨어? 배 안에 든 게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니. 서윤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칼을 잡았다. 며칠 전 양념이 조금 부족하다며 오 여사가 서윤의 팔을 낚아챘을 때 생긴 시퍼런 멍이 소매 사이로 삐져나왔다. 남편 진우는 안방에서 술기운 섞인 코골이를 내뱉으며 자고 있었다. 어젯밤 술에 취해 들어와 서윤의 부푼 배를 보며 징그럽다,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다고 조롱하며 등을 돌리던 그의 서늘한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서윤은 주방 바닥에 떨어진 시금치 한 가닥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대리석 아래 깔린 썩은 잎사귀. 그것이 지금 서윤의 존재 이유였다. 서윤은 결혼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촉망받던 건축 설계사였던 그녀는 진우의 다정한 구애에 속아 이 지옥으로 발을 들였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약속은 결혼식장의 꽃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증발해버렸다. 이제 그녀의 손등에는 물기가 가실 날이 없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주부 습진과 칼에 베인 흉터로 얼룩져 있었다. 제2장 무너진 성벽, 쏟아진 가식의 잔해. 오후 2시. 청운제의 거실은 최고급 프랑스 향수 냄새와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오 여사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손님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세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조신하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은 독이 든 성수와 같았다. 주방 안쪽에서 서윤은 마지막 요리인 대형 잡채볼을 들고 나오던 참이었다. 스테인리스 볼의 지름은 서윤의 상체만큼 컸고 그 안에 담긴 100인분의 무게는 만삭의 임산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진작에 넘어선 상태였다. 서윤의 시야가 갑자기 일렁였다. 형광등 불빛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눈을 찌르는 듯했다. 갑자기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몰려왔다. 단순한 가진통이 아니었다. 장기가 꼬이고 자궁이 비틀리는 듯한 고통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기야 마침표.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화장창. 들고 있던 대형불이 뒤집히며 기름진 잡채와 형형색색의 고명이 서윤의 임산부복 위로 그리고 거실의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사방팔방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오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에서 핏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망신이니? 조심성 없이 귀한 음식을 다 엎어버려. 오늘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너 미쳤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오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쥔 채 신음하는 서윤의 상태보다 더럽혀진 카펫과 망쳐버린 잔치 분위기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다. 남편 진우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다 혀를 끌며 다가왔다. 그의 눈어디에도 아내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야,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만삭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창피해서 정말 고개를 못 들겠네.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방구석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서 이 난리야. 바로 그때 묵직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윤의 아버지 강대호였다. 그는 딸이 좋아하는 따뜻한 소고기 미역국을 직접 끓여보온 통에 담아 깜짝 방문한 참이었다. 우리 서윤이 시어머니 시중 드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겠지라는 걱정 하나로 달려온 길이었다. 하지만 대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참혹했다. 오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서 구토하듯 신음하는 딸,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쓰레기를 보듯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서윤아. 내 딸 서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대호가 보온통을 내팽개치고 딸에게 달려갔다. 보온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공들여 끓인 미역국이 쏟아졌지만 대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 핏기 없이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리고 소매 사이로 드러난 선명하고 추악한 몽 자국들. 사부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내 딸이 왜 이 모양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음식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심판의 예고였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으면 인사를 하셔야지.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서 사고를 좀 쳤네요. 연애 분위기 다 망치고 이게 뭡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공과 사도 구분을 못하고 이 귀한 카펫을 마침표. 오 여사의 뻔뻔한 대답에 대호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빙하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나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인간은 오히려 정적 속에 침잠한다는 것을 대호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대호는 서위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이보게, 김서방. 자네는 오늘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야. 자네들이 누리는 이 가식적인 성, 이 오만한 권력. 내가 맹세컨대 내 손으로 직접 부숴버리겠네. 단 한 줌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제3장, 사자의 분노, 베테랑의 추적. 서윤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 중독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딸의 여위인 손목을 보며 대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담배 대신 낡은 수첩을 꺼냈다. 강대호. 그는 30년간 전국 8도의 대형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현장 소장이었다. 그는 흙의 냄새만 맡아도 그 아래 무엇이 묻혀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대호는 건설업계의 비리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저렇게 화려한 외벽을 두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작 며느리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줄 정도로 인성이 파탄났다면 그 불을 쌓아 올린 기초공사 역시 결코 깨끗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은퇴 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업계 후배들을 소집했다. 어이, 이 소장. 나 강대호야. 은퇴한 늙은이가 부탁 좀 하나 하자고. 경기도 광주 청운제 부지 알지? 거기에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줘. 토지 매입 경로, 형질 변경 허가 과정, 그리고 20년 전 그 땅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전부 다.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이건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다. 일주일 후, 이 소장으로부터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하나가 도착했다. 대호는 밤을 새워 서류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의 구렁텅이였다. 소장님, 이거 진짜 핵폭탄입니다. 그 부지, 원래는 절대 보전구역인 산림보호구역이었는데 2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형질 변경이 됐더군요. 게다가 결정적인 건 그 땅 아래에 18년 전 인근 산업단지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이 수만 통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오 여사의 남편이던 전직 구청장이 업자들과 유착해서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눈가림으로 흙만 덮어 분양한 겁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독극물 무덤 위에 집을 지은 거죠. 대호의 눈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쓰레기 위에 세운 성.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고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
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위 진우의 뒤독했다. 진우는 현재 상무로 재직 중인 건설회사에서 자재비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강남의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사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서윤이 조리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눈치를 볼 때 그는 내연녀의 발등에 명품 구두를 신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다 피눈물로 돌려주마. 그 집구석의 모든 가식을 발가벗겨 만천하에 드러내주마. 대호는 직접 드론을 띄워 밤마다 청운제 부지의 토양을 야밀리에 채취했다. 또한 탐사 전문 보도국에 근무하는 옛 지인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다. 수질 검사 결과는 더욱 경악스러웠다. 그 집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중금속과 페놀이 검출되었다. 서윤이 그 집에서 요리하고 씻고 마셨던 물은 서서히 그녀의 몸을 갉아먹는 동물이었던 셈이다. 제사장, 소리 없는 포위망, 숨통을 조이는 정막. 복수는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마치 잘 설계된 폭파 공법처럼 진행되었다. 대호는 먼저 사위 진우의 회사 대표를 찾았다. 그는 대호의 옛 후배이자 대호가 현직 시절 대형 붕괴 사고에서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대호는 진우의 횡령 장부원본과 내연녀와의 불륜 증거, 그리고 회사의 자재를 빼돌린 참고 리스트가 담긴 USB를 건넸다. 이봐, 자네 회사에 이런 뱀 같은 놈이 살고 있더군. 내 딸을 짐승처럼 부려먹고 피눈물 흘리게 한 놈이야. 법대로 가장 가혹하게 처리해주게. 자네에 대한 의리는 이걸로 대신하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출근하자마자 감사팀에 의해 회의실에 감금되었다. 그의 책상은 순식간에 비워졌고 그날 오후로 직위해제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진우는 당황하여 서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서윤의 휴대폰은 이미 대호가 관리하며 모든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구치소로 송치되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진우가 비굴하게 외쳤다. 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설명? 내가 내 딸 산후조리원비 아깝다고 구박하면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사준 거? 아니면 회사 돈 빼돌려 비자금 만든 거? 설명은 검사한테 가서 하게나. 아, 그리고 내 딸 몸에 남긴 그 멍 자국들. 그것도 법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 거야. 내가 내 놈 팔다리를 직접 분지르지 않는 건 법이 줄 고통이 더 길고 처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오 여사였다. 대호는 환경부, 지자체 감사실, 그리고 국내 최대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여는 호라살과로 추적에 눈 닿는 호라살과로의 청운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독성 지하수 사건을 제보했다. 며칠 뒤 청운제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와 환경청 조사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국적인 뉴스가 터졌다. 호화 전원주택의 배신, 쓰레기 무덤 위에 지어진 죽음의 성이라는 타이틀로 오 여사의 집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경악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청운제의 집값은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되었다. 지자체는 즉각적인 퇴거 명령과 함께 토양 전체 정화 명령을 내렸다. 정화 비용만 집값을 훌쩍 뛰어넘는 20억 원 이상이 책정되었다. 제5장 심판의 굉음, 무너지는 위선의 탑. 한 달 뒤 서윤은 무사히 예쁜 딸 지아를 출산했다. 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른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정리를 위해 청운제로 향했다. 대문 앞에는 거대한 포크레인 한 대와 덤프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머니, 나오세요. 오늘 이 집 강제 철거 및 토양 정화 작업 시작합니다. 법원 집행관님들도 오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집안에서 초췌하다 못해 광인처럼 변한 오 여사가 뛰어나왔다. 한 달 만에 모든 부와 명예를 잃고 아들은 감옥에 가고 재산은 압류된 그녀는 예전의 의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악에 바친 비명만 내질렀다. 이년아, 내가 감히 내 집을,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성이야.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사돈, 지금 제정신이오? 이 천박한 노인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성이라고요? 쓰레기 위에 세운 성이 얼마나 갈 줄 알았나요? 당신들이 우리 아빠와 나를 무시하며 쌓아 올린 그 가식의 높이만큼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시간이에요. 지하를 위해서라도 이 똥 묻은 땅은 세상에서 지워져야 하니까요. 대호가 손짓하자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강철 집게발이 청운제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대리석 현관 기둥을 찍어 눌렀다. 콱광. 소름 끼치는 파쇄음과 함께 대리석 조각들이 비산했다. 그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무너진 기초 콘크리트 아래에서 20년 전 매립되었던 시커먼 산업용 폐타이어와 썩은 비닐 뭉치,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폐유가 섞인 흙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구경하던 주민들과 취재진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다. 세상에, 저런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었던 거야? 정말 소름 끼친다. 저 썩은 냄새 좀 봐. 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신분과 위엄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쓰레기 더미였음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내 돈, 내 집, 내 성이 무너진다. 남편 진우는 횡령과 상습 폭행 혐의로 중형이 확실시 되었고, 오 여사는 이제 거액의 정화 비용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집단 소송 폭탄을 맞게 되었다. 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오 여사 앞에 던졌다. 그것은 서윤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이었다. 이보게, 사부인. 아니, 이제 남이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쓰레기 무덤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시게. 참. 땅속 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좋게 10년은 걸릴 걸세. 그 냄새, 당신 영혼에 배어서 절대 안 빠질 거야. 제6장, 진정한 삶의 기초, 지지 않는 꽃들의 노래.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윤은 이제 아버지 대호가 직접 설계하고 진 강원도 숲속의 작은 목조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은 화려한 대리석도, 거대한 담장도 없지만 대호가 기초공사 때부터 직접 깨끗한 흙을 고르고 정직한 나무로 기둥을 세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엄마,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나비가 꽃에 앉았어요. 4살이 된 지아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서윤은 복직하여 유능한 건축가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대호는 마당의 텃밭을 일구며 지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서윤은 가끔 뉴스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접한다. 진우는 출소 후 신용 불량자가 되어 인력 시장을 전전하다 행방이 묘연해졌고, 오 여사는 요양원을 전전하며 과거에 부유했던 시절을 헛소리처럼 내뱉는 치매 환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여전히 환각 속에서 내 잡채 가져와. 카펫 더러워지잖아. 라고 소리를 지른단다. 서윤은 지아의 손을 잡고 마당의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바람에서는 싱그러운 흙내음이 났다. 지아야,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땅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단다. 남을 아프게 하고 세운 성은 모래성보다 허망하게 무너지지만 정직과 사랑으로 다진 삶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아. 지아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다. 대호가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다. 자, 이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우리 지아 좋아하는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뒤로 보이는 집은 비록 작았지만 그 무엇보다 밝고 영원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닌 가족의 사랑과 정의라는 가장 고귀한 토대 위에 세워진 진정한 의미의 성이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은 화려한 외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기초 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것임을. 이제 그녀의 세상에선 더 이상 시린 서리가 내리지 않았다. 오직 따스한 봄볕만이 영원히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